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41강의 시간으로서 이 주택 건설 등 세 번째 시간에 5.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규정, 6. 주택의 건설, 7. 사용 검사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규정에서 여러 가지 규정이 나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주택 건설 대지. 자, 주택 건설 대지에 뭘 확보해야 한다? 그렇죠. 소유권을 확보해야죠. 소유권 확보. 자, 이 소유권 확보. 소유권을 꼭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근데 단만 해갖고 단서 조항이 나옵니다. 이 단서 조항 주의해서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여기서 단서 조항 다만 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요 아니하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 경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의 결정,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거 역시 포함이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자,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자, 이것이 필요할 때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 이상? 이때는 80% 이상. 자,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권리의 근원이죠.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에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요것도 확보하고, 그리고 확보하지 못한 거는 매도 팔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매도 청구 대상. 자, 두 번째, 니은 사업 주체가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자, 소유권은 없어요. 예,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요 권한은 확보했어요. 자, 이런 경우. 디귿 세 번째 경우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이러한 사업 주체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되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대지 소유권하고 확보. 두 번째 경우 큰 걸로 사업 주체가 공사 시작에 신고를 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 건설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 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 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공사 시작에 신고를 한 후 공사 시작하려고 한 때예요. 그러한 경우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건설 대지에 대지가 있으면 이제 주택 건설 사업 하기로 이제 승인도 받고 이제 착공을 신고도 하고 공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매도 청구 대상이 있는 거예요. 매도 청구 대상. 자, 이런 매도 청구 대상이 있으면 자, 이럴 때는 해당 매도 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 이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죠. 예, 매도하겠다. 자, 매도 합의. 그러면 이건 팔기로 한 거니까 공사를 하면 되잖아요. 하거나 아니면
매도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부재 중이거나 아니면 기타 사유로 뭐 안 판다고 한다든가 이럴 때는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 판결, 이 사업 주체가 승소한 거예요. 지어도 된다라고. 그런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자, 두 번째 방금 말한 매도 청구에 대한 거예요. 매도 청구.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 이 경우에 이 경우. 1의 기역의 경우. 이거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바로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1번은.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 자, 상기한 1의, 첫 번째 1의 기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1의 기역의 경우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그 대지의 소유자에게, 자, 방금 이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대지 권한의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매도 청구를 하는데 조건이 있죠.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돼요. 자, 3개월 이상 그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협의가 잘 되면 매도 청구할 필요 없이 이제 서로 계약해서 사면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면 이제 매도 청구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냐? 주택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업 주체 다음에 따라 이제 매도 청구를 하는 거니까 그 조건을 보면 기업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95% 이상, 자, 대지의 95% 이상 사용 권한이 확보 가능한 경우, 자, 이때는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 자, 모든 소유자, 즉 나머지 5% 미만이 되는 거죠. 예,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니은의 경우는 기역 외의 경우, 바로 대지의 95% 이상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역 외의 경우, 자, 기역 외의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자, 이 소유자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자,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일이 있어요. 고시일 10년 이전에, 중요한 건 요 10년 이전이야, 이전.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이러한 자는 10년 이전부터 쭉 소유하고 있던 사람을 이러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제외한 소유자에게, 나머지 소유자에게는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10년이면 지금 사업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이니까 오랫동안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존중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뭐 9년이나 8년, 7년 이렇게 소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기역 니은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협의는 해야 됩니다. 그냥 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매도 청구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제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이제 인가를 받아 설립이 된 거니까, 자,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주택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도 청구에 대한 거, 다음 이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등 계속 이어서
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업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규정 세 번째.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자, 이 소유자를 확인하기가 곤란해요. 자,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어떻게 하는가? 이런 처분을. 첫 번째.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 후 30일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자,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합니다. 공고하고 그 후 30일 지나면, 자,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상기한 아까 말한 그 1- 기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매도 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두 번째. 대지 감정평가의 공탁 후 주택건설 사업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대지의 감정평가에 대지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그 금액을 말해요. 대지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소유자를 모르니까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공탁 후 주택건설사업 시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사업 주체는 1의 경우다. 1에 따른 매도 청구 대상 대지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감정평가액 산정. 자,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가? 매도 청구 대상 대지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 자,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 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둘이 평가한 금액을 평균해서 나누는 거예요. 셋이 있으면 3으로 나누고, 둘이 있으면 2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합니다. 산정. 자, 이게 소유자를 이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자, 네 번째. 토지의 출입 등. 토지의 출입 등. 토지의 출입 등의 주체가 있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토지에 출입을 하는가. 이 주체는 사업 주체의 사업 주체. 이 사업 주체인데, 이 사업 주체는 바로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지방공사인 사업주체, 이런 사업주체들이 토지에 출입을 하는 주체고요. 그 내용, 어떻게 토지에 출입을 하는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 자, 조사, 그리고 측량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경우와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예요.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어떤 행위? 첫 번째 기억. 타인 토지에 출입. 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어요.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합니다. 출입할 수 있고요. 니은. 두 번째로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자, 일시 사용도 가능해요. 재료를 쌓아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시 도로, 활용할 수 있고. 자, 디귿 세 번째 경우. 특히 필요한 경우 중목, 토속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이러한 장애물 변경, 그리고 제거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토지에 출입을 하면 어떠한 법률을 준용하냐면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토지의 출입 등의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그럼 이 토지, 남의 토지를 쓴 걸 사용한 거니까 출입하고, 이런 손실을 줬을 때는 손실보상해 줘야 됩니다. 자, 손실보상. 그래서 손실보상 의무자는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바로 사업주체가, 자, 이 사업주체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손실보상 의무자는 사업주체가 되는 겁니다.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자, 손실을 입힌 자하고 손실을 입힌 사람하고 받은 자가 협의를 해서 손실을 잘 받으면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그 사업주체의 토지 등의 수용, 사용하고 토지 매수 업무 등의 위탁은 우리 교재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7 간선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째 간선시설의 설치입니다. 간선시설 설치. 간선시설 설치 대상. 첫 번째 설치 대상. 그 사업주체가 단독주택 100호 이상입니다.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예요.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이런 것 또는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업. 자, 지방자치단체. 자,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자, 지자체는 이러한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두 번째, 해당 지역에 전기, 그다음에 통신,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자, 이런 자들은 바로 이 전기, 통신, 가스 시설 그리고 지역 난방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디귿. 국가. 자, 국가는 뭘 설치한다? 우체통을 설치합니다. 우체통. 그렇죠. 우편도 필요합니다. 예. 자, 설치 시기. 그럼 언제 설치를 하는가? 설치 시기입니다. 자, 설치 시기는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럼 설치할 때 그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설치 비용. 자, 설치 비용.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설치 비용은, 자, 지자체의 경우, 도로하고 지금 도로하고 상하수도 이거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몇 퍼센트 범위? 50%의 범위에서 누가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규정 8번째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그리고 9번째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등은 여기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6 주택의 건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째 주택의 건설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건설은 첫 번째 설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착공 신고가 있습니다. 착공 신고 및 시공 제한. 제한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주택의 건설 설계.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이런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 주택을 시공하는 자, 시공자라고 그러죠. 이 시공자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설계도서에 맞게,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이제 착공신고 및 시공전에서 먼저 착공신고를 보겠습니다. 착공신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착공이라는 거는 처음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을 할 때, 공사를 시작할 때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를 바로 착공신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을 제한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자 이제 건설업자, 법에 따른 건설업자입니다. 또 하나 이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자, 이 간주하는 자,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자인데 이 자가 등록사업자입니다.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 그래서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리고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 이 둘 아니면 시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시공하는데 일정한 법적인 제한을 둬서 자격을 갖춘 건설 시공자가 할 수 있게 하는 조건입니다. 다음 사용검사. 사용검사는 사용 완료에 따른 사업 완료.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을 다 지은 거예요. 자, 사업 완료를 하면 이 사업 완료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검사를 받는 겁니다. 이 사용 검사가 끝나야만 사람들이 그 주택에 입주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 검사에서 이제 사용 검사권자, 사용 검사를 하는 자, 누가 사용 검사를 하는가?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합니다. 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두 번째. 이 사용검사의 시기입니다. 시기. 사용검사의 시기는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사용 시기. 자, 이제 사용하는 이거는 사용검사 시기고 지금 시기는 바로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언제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사용 시기. 사업 주체 또는 입주 예정자는 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임시 사용 승인은 예외로 하고 원칙적으로는 언제냐? 사용검사를 해야만 해요. 사용검사 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주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방금 예로 임시 사용 승인이 나왔는데 그럼 이 임시 사용 검사의 두 번째 임시 사용 승인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의 시기가 있어요. 1. 임시 사용 승인의 시기. 첫 번째 주택. 자, 주택 건설 사업. 자,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동별로 공사가 완료돼야죠. 공사가 다 끝나야
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별로 임시. 자, 두 번째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에요. 자,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자, 이 구획별, 공사 구획을 말하는 거예요. 공사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역시 공사가 완료돼야 됩니다. 그리고 임시 사용의 승인은 사용 검사권자는 임시 사용의 승인을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부 제41강 시간이었고, 이 주택의 건설 등 세 번째 시간으로서 5.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규정, 6. 주택의 건설, 7. 사용검사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